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상한가가 궁금하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점점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되려나 고민하고 또 고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고민 잠시 내려두시고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다 보시면 자, 어떤 답을 내일 클릭을 해보면 좋을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TV로 보는 것 이상의 또 하나의 재미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TV로 보실 때와는 다르게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가 또 유튜브 속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사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함께 진행해볼 종잘기획의 종잘남 이용준 디렉터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앵커님도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사한 초록 색깔 의상을 준비해 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인데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셔야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8시의 남자이고 종잘객의 종잘남인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잘기획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이제는 기획사까지 차려주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기존에 안내를 해드렸던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는데 모두들 휴대폰 갖고 계시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QR코드를 통한 입장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 톡방은 언제나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종목 캐스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디렉터님께서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네.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저는 이 하락은 상승으로 가기 위한 한 템포 쉬어가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승의 추세는 막을 수 없는 하락이다. 작은 하락이고요. 좀 상승만 매일 하다 보면 힘드니까 하루 쉬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상승 나올 거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코스피 기관 매도에 0.67% 하락해서 2,510선에 마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악재가 없고 기관 매도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종목들 잘 챙기시고 단기 매매 잘 하시면서 수익의 랠리 기쁨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산업도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만 1,313원대에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금방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한 1,700개 정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하락폭이 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장후반에 하락폭이 있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이면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투원,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볼게 미투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투원, 미투젠인데 오늘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게임주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어제 와일드카드로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 안내해드렸는데 오늘 또 2% 또는 3% 같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은 미투원이 아니었으면 더 큰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플레이투원 게임 포켓 배틀즈가 글로벌 트렌드 사이트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2등이 위메이드의 미르 M이었기 때문에 미르 M을 제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소폭 상승을 했고 미투원은 상대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흐름 좋아질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이게 플레이투원 게임 사이트에서 트렌딩 순위가 1등에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 포켓 배틀즈라는 게임을 좀 해봤는데 단순하고요. 심플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플레이투원까지 이어진다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는 미투젠이 있습니다. 미투젠은 미투원이 지분의 4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투젠은 28.48%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일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추격 매수 하다가 매가 물리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우노, 저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성장 지속되고 300% 무중, 그러니까 한 주당 3주를 주는 무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관련주로는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적습니다. 하지만 폴라리스 우노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무중에 의한 상한가는 이제 잡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무중에 대한 상한가다. 그래서 사실은 폴라리스 우노는 관종에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시황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의 하락은 쉼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시장의 악재는 없고 기관 매도에 의한 하락인 만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 종목 하나라도 더 챙겨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도 어떤 종목들 캐스팅을 해주시는지 집중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 있는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챙겨가신다면 내일 내 계좌는 조금 더 살이 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미투온 재료가 굉장히 좋지만 상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과 또 상한가 같던 종목들 짚어봤고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과 보고 계십니다. 믿기지 않는 종목이 첫 번째부터 공개가 되어 있네요. 컴투소 홀딩스 8월 9일에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7.02%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0일에 바이오 FDNC 공개를 해주셨죠. 16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고문의 방한과 관련해서 시나리오 맵의 관점으로 접근해봐라라고 하셨는데 10%에 육박하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1일에 성우 하이텍 공개를 해주셨죠. 2.74%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공개해 주셨던 캐몬 0.01%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8월 16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위메이드 맥스 오늘 하루 만에 2.58%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위메이드 맥스 정말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사실. 24시간도 안 돼서 3%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네, 방송만 보시고 시초가에 사신 분이라면 3% 넘는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통시지 내용 전에 8월 1일부터 지금 16일까지 제가 와이드 종목을 확인해 보니까 한 종목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은 보니까 12% 나온 일성건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보통 9%에서 7% 정도는 다 나왔는데 위메이드 맥스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위메이드 맥스가 상승이 나오고 왜 이 종목을 제가 와일드카드로 드렸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아쉬운 게 미투원, 미투젠의 상한가가 아니라면 위메이드 맥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이 미투원과 미투젠에 쏠림으로써 게임주의 대장이었던 위메이드 맥스가 약간
소폭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또 횡보하다가 막판에 다시 올려줬기 때문에 내일도 위메이드 맥스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위메이드 맥스 둘 중에 위메이드 맥스를 선택했던 이유도 다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상승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보합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종목을 잘 보고는 종잘라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회원분들 오늘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서 자기도 놀라울 정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들,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 테마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중소형 건설주 테마에 분류하고요. 뭐 적정한 공략 시점을 이번 주 벌써 토요일이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토요일 날 8월 20일 날 여의도 강연회에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강연회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재료는 저는 앞으로 중소형 건설주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남아있고요. 더 큰 건 네옴시티도 남아있고, 게다가 정치인 인맥주도 사실 걸려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에 정리된 내용을만 받으셔도 올해는 큰 수익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이드 종목 위메이드 맥스 상승 보셨죠? 저는 24시간도 되기 전에 상승이 나오게 하는 우리 유일무이한 전문가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장이 힘들건 좋건 매일 한 종목 이상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울경제TV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배트맨 잘 하고요. 방송 후반에 신규 와이드카드 종목 한 종목 내어드릴 테니까 그 종목 꼭 메모하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오늘 뭐 사실 어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2.58%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위메이드 맥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5거래일치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개했던 종목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쫙 살펴보셨더니 한 종목도 빠짐없이 수익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집중을 해주시고 와일드카드 종목 내 포트에 담아 보시면 여러분도 내 계좌 조금 더 흥이 나고 신나는 그런 계좌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캐스팅 진행을 하기 전에 자, 저희 오늘 3대 기획사, 개인 기획사, 외국인 기획사, 기관 기획사에서 어떤 종목들 후보생으로 선정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매일 좋은 연습생을 캐스팅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안 좋은 연습생,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연습생을 먼저 제외하는 게 먼저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올라왔다는 건 기본 실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좋고 약간 자격이 맞지 않는 연습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습생 중에 고르는 방법으로 좀 취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은 좀 제외하는, 소거하는 방식으로 오늘 캐스팅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사실은 조금 리스트에 올라오긴 부족한 연습생들에게는 조금 호된 말도 아끼지 않으셨던 매운맛 이용준 디렉터님이셨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3위권 후보생들 얼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개인 기획사에서는 미투온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SL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자연과 환경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미투온 후보생입니다. 앞서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시황 짚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6,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게임 중에서도 소셜 카지노 게임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목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SL도 만나보겠습니다. SL 후보생은 오늘 15.21% 상승 나왔고요. 35,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자연과 환경 후보생도 보시죠. 오늘 3.32% 하락 나왔고요. 1,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조경, 환경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요. 자, 디렉터님, 네. 이 후보생들 사실 뭐 앞서서 상한가 간 후보생도 있고 자연과 환경 후보생 같은 경우는 대선 전국부터 계속해서 좀 자주
잊을만 하면 언급되고 잊을만 네. 하면 언급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 눈여겨보셨나요? 사실은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는 특출난 재능이 있는 후보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캐스팅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후보생들을 제외하고 남은 후보생을 캐스팅했다. 왜냐하면 3위권이니까 네. 숫자는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지금 캐스팅하기에는 그런 좀 많이 아쉬운 후보생들을 먼저 제거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3위권은 사실 조건부 캐스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건부 캐스팅은 또 처음 듣네요. 조건을 달렸을 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건부 캐스팅이다. 그 조건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네. 하고 어떤 종목 캐스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외국인 기획사의 자연과 환경 연습생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자연과 환경 단 조건부 캐스팅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들어볼까요? 네, 자연과 환경은 사실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선 정치인 테마주였기도 하고 최근에는 용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폭우 피해에 대한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내용 잘 들어보시고 제가 자연과 환경 연습생을 조건부로 캐스팅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는 중소형 건설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특화된 사업인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정치인 테마주로도 걸리고요. 대선 정책 테마주로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에서 3% 넘는 하락이 나와 있고 하지만 제가 자연과 환경을 지금의 자연과 환경은 저는 지금 그 서울 물난리 속 수해 복구 관련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비가 더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건부로 한다는 건 이번 주에 만약에 폭우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자연과 환경이 그런 폭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라고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니까요. 수혜를 받고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는 폭우가 그럴 일 없겠지만 한 번 더 온다면 자연과 환경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연습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자리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장대양봉, 거래량 실은 장대양봉 거래대금 터져 있고요. 음봉이 들어오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마르면서 지금 자리를 11선에 잡아줬는데 폭우가 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모든 거에 다 손절 또는 하락하면서 내려오겠죠. 근데 폭우가 와서 다시 한번 피해가 된다면 여기서 11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21선에서 올라갈 수 있다. 전제는 폭우라는 악재, 기상 변화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조건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종에 넣으시고요. 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 비가 온다고 한다면 자연과 환경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자연과 환경 3위권에서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후보생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우리나라를 덮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폭우 소식으로 인해서 수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과 환경 후보생을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하지만 지금 비가 얼마나 오게 될지 정확하게는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만큼 조건부 캐스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도 들어와 있는 만큼 자연과 환경 후보생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미투혼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SL 후보생도 괜찮지 않나요? 미투혼도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미투혼이 지금 플레이투원 게임 사이트인 트레이딩 블록체인 게임즈에서 1등을 했거든요. 위메이드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시가 갭을 띄우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저기 순위 나오거든요. 미르포로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가 말처럼 쉽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혼은 그러진 않겠지만 상따로 접근하신 분 또 내일 시초가에 또 공략해 보실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SL 말씀드리겠습니다. SL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다음에 해외에는 GM, 포드, 중국의 지리 자동차까지 OEM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재료가 떴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감축법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내용이 보면 쉽게 말하면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는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에서 만들어서 미국까지 오는 거는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에는 사실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품을 만드는 SL이라든지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차피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호재라고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L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L 차트인데 차트적으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는 내일도 사실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 종목을 캐스팅할 때 혹시라도 상승폭이 크면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SL은 상승폭이 크고 상단의 저항 라인인 38,250원이 있기 때문에 갈 때 가겠지만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SL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거 두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투오는 앞서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격 매수 하실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16일에 현지 시간 16일에 미국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수혜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는 조금은 우울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SL 같은 경우는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좋으나 다만 조금 눌렸다 갈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시면서 캐스팅은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하나하나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개인 기획사 먼저 살펴볼게요. 개인 기획사에서는 SBW 생명과학, 기관 기획사에서는 서현이화,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메가 MD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SBW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8.53% 하락이 나왔고요. 2,30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부품 제조고요. 광학 필터,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서현이화도 보시죠. 2.34% 상승이 나왔고 9,1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메가MD도 보시죠. 메가MD 어제 상한가 갔던 그런 후보생인데 3.03% 오늘은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4,00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만나보셨습니다. 어제는 2위권 후보생 캐스팅이 불발됐었는데 오늘은 과연 캐스팅 후보군이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캐스팅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해 주시기 싫으시면 아니요, 또. 싫은 건 아니고 네. 미리 하시면 또 흥미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2위권은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후보를 캐스팅해 주실지 또 궁금하기 네. 때문에 역시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자, 2위권 후보생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 주실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3, 2, 1. 저는 기관 기획사의 서현이화를 오늘 2위권 후보생에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서현이화 후보생 역시 뭐 대통령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네. 종목인데 자, 어떤 이유로 캐스팅을 해 주시는 건지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SL하고 같은 재료인데 차트가 더 좋았기 때문에 SL은 캐스팅하지 않았고 서현이화는 캐스팅을 합니다. 서현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이고요. 이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을 통해서 벤츠, 폭스바겐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미국에서
바이든이 발행한 인플레 감축법 서명안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도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등의 글로벌 각지의 생산 기지에 동반 진출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는 것들은 메이드 인 USA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된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현지화되어 있는 회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서 미국이 말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 제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이용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현대차가 만들어서 미국에 가면 혜택을 못 받지만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전기차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현이와 앞으로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중장기로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서현이와를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이와 차트이고요. 차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와 있고요. 전고점 구간은 9,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장대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갈지 나중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서현이와는 SL과 같은 재료이고요. 미국의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에 전기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2% 넘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SL과 같은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이므로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고점인 9,600원을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료는 단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소멸로 보실 게 아니라 약간 좀 중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서현이와 관종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위권 후보생 오늘은 캐스팅 대상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S의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서현이화 역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전 고점을 돌파할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패턴 또 한 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에서는 서현이화 캐스팅을 해주셨고 개인 기획사의 SBW 생명과학이나 외국인 기획사의 메가임디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SBW 생명과학이 왜 캐스팅 됐는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사실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앵커님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을 실은 장대 양봉이 있는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까? 안 좋은 종목입니까? 장대 양봉이요. 죄송합니다. 장대 음봉이 있는 종목은 네.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까지 실렸다. 그리고 21선을 깼다. 이런 경우는. 거기서 확실히 알겠네요. 네. 21선 늘 생명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안 좋게 보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마 네트워크스 똑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네, SBW 생명과학 개인이 많이 산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네. 이런 경우는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아, SBW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제 사마 네트워크스처럼 거래 대금을 실은 장대 음봉이 어제 나왔고 오늘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한 큰 악재가 있습니다. 이 쌍방울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대주주가 광림입니다. 광림이 SBW의 40.6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쌍방울의 대주주도 광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쌍방울 그룹 회사가 광림, SBW 생명과학, 비비안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가 조작 이슈가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처리 중인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제자 기사고요. 이미 그 쌍방울 회장도 싱가포르에 출국돼 있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서 이게 지금 뭐 신병 확보가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전력도 있는데 또 한번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쌍방울 관련주인 SBW 생명과학은 더 하락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샀는데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장대 음봉 21선 깰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울경제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럴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저는 믿고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메가임디인데요. 메가임디 좋습니다. 사실 좋은데 내일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료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고요. 오늘 음봉으로 좀 밀렸는데 제가 왜 하지 않았냐면 이 음봉의 조정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 중심값인 3,600원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음봉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조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아니고 우리가 줄 그어놨다고 해서 거기서 반등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밀리면 시가까지 뭐 3,100원, 3,200원까지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료도 좋기 때문에 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정의 끝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자체가 시장을 간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가임도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BW 생명과 개인 기획사의 후보생이었는데 지배 구조를 볼 때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매우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기사에 근거해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메가MD는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재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메가MD는 분명한 호재죠. 분명히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많이 올라 있는 분위기이고 또 오늘 조정이 시작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메가MD도 캐스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도 한 종목 놓치는 부분 없이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장중에도 가장 빠르게 재료와 뉴스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한일사료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조광 ILI,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코리아센터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한일사료입니다. 10.19% 큰 상승이 나왔고 5,7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이름 그대로 사료 배합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조광 ILI도 볼게요. 조광 ILI 16.97% 상승 나왔습니다. 1,9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산업용 특수 밸브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코리아센터도 보겠습니다. 12.73% 상승 나왔고요. 6,8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이커머스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대 기획사에서 가장 팍팍 밀어준 1위권 후보생들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실지 또 한 번 기대가 됩니다.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서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시겠어요? 캐스팅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 네. 후보생은 일단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생인가요? 카운트다운 해주시면 아, 하겠습니다. 1위권도 카운트다운을 해볼까요? 1위권 원래 카운트다운 하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 1. 저는 기관 기획사의 조광 ILI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조광 ILI. 아무래도 카운트다운을 이야기를 하신 걸 보니까 왠지 좋은 네. 후보생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드네요. 1위권에 간만에 올라온 라이징 스타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 네. 이야기 더 깊게 들어보죠. 네.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광 ILI를 예전에 무중 권리락 뭐 이런 종목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원전의 기술을 가진 원전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징 스타고 신규 원전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으면 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봤더니 어제자 기사에는 조광 ILI가 주가 상승을 했는데 SK가 원전 기업에 지분 투자했다는 이야기 때문인데 SK가 원전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왜 조광 ILI의 상승이 나오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봤더니 조광 ILI가 이번 달 한국수력원자원에 지원하는 원저 및 SMR 파일로트 구동 안전 밸브의 국산화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산화 개발 SMR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위권 후보생 중에는 조광 ILI가 가장 빛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닥 거래량은 이제부터 상승의 변곡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저항인 62선을 터치해서 다시 눌리긴 했지만 저는 이 거래량이 앞으로의 이런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광 ILI를 보시면 되는데 62선 돌파가 내일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61선 돌파를 하고요. 소형 원자료 SMR 국산화 개발 사업자라는 재료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8월 12번째 종목도 내일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오늘 두 종목 조광 ILI하고 와일드카드 종목 두 종목 한꺼번에 보시면 내일도 수익 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1위권 후보생들 조금 아쉽다라는 매운맛 평가도 해주셨던 이용준 디렉터님인데, 자, 조광 죄송합니다. ILI에서 굉장한 라이징 스타의 기운이 물씬 풍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K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창업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 테라파워에 3,200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이런 소식에 왜 조광 ILI가 상승 탄력을 받았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원전 SMR 파이로트 구동 안전밸브 국산화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따라서 SMR의 국산화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굉장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라이징 스타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또 공개가 될 와일드카드 종목과 함께 반드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조광 ILI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생 중에서는 괜찮은 후보생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사료주 지금 상승이 나왔지만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광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렸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일사료 오늘 고려산업 등이 상승이 나오면서 곡물주, 비료주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도 혹시 또 곡물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갔기 때문에 곡물주 가면 크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한번 보면 그냥 차트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5,000원부터 15,000원까지 있는데 이 조그만 양봉으로 이 큰 매물대를 소화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곡물주 좋다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면 제가 틀린 거지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아센터입니다. 코리아센터 오늘 합병 이슈가 나왔어요. 다나와하고 합병 이슈. 코리아센터 한 주당 다나와 0.3주를 교부하는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어제 장 맞추고 나와서 오늘 합병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갭을 몇 프로 3%밖에 안 뛰어가지고요. 고가는 12%, 고가는 20%, 종가는 12%로 마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 이슈 좋은 이슈고 M&A 이슈 가장 큰 이슈인데요. 시장에서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합병 이슈를 내놓고 오늘 아침부터 시가갭을 띄웠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시가갭을 이렇게 3%밖에 안 뛰었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좋습니다. 뭐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다나와와 코리아센터가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윗꼬리가 달려 있고요. 합병 이슈가 전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코리아센터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위권에서 라이징 스타인 조광 ILI가 내일부터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위권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사료 후보생 상승이 나오면 크게 간다라는 생각으로 식량난 관련주들 지켜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 자체가 이제는 힘이 조금 약해졌고 거기다가 올드한 재료이기 때문에 한일 사료의 상승 이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리아센터의 상승 아무래도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캐스팅을 해주셨던 조광 ILI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잠시 후에 공개될 와이드카드 후보생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자연과 환경 후보생, 2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서현이화, 1위권에서는 역시 기관 기획사의 조광 ILI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1위권 후보생이었던 조광 ILI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와 함께 지켜봐야 할 와이드카드는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카운트다운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하시죠. 3, 2, 1.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센트럴 모텍입니다. 사실 이 센트럴 모텍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좋은 종목이죠. 네, 실제로도 주유소 당시의 수익을 네. 굉장히 크게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재료로 가지고 오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가 센트럴모텍을 같은 재료로 가지고 왔으면 약간의 지루한 느낌이 있을 텐데 센트럴모텍 오늘은 다른 재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재료를 지금 불러드릴 텐데요. 오늘의 재료는 모텍의 재료는 로봇입니다. 로봇. 테슬라 봇이라고 지금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9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트럭이 아니라 테슬라 봇으로 제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테슬라 봇인데요.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세부적으로 영어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뭐 World Built by Humans for Humans,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다 이렇게 나오고 프렌들리, 뭐 되게 친근한 로봇이고 보시면 키는 5.8피트고요. 드는 하중은 45파운드, 몸무게는 125파운드,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앉아서 드는 힘은 150파운드까지 들 수 있다. 그리고 속도는 5마일인데 인간같이 7km에서 8km 정도를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팔만 드는 무게는 10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인간과 흡사한 느낌의 로봇을 테슬라에서 만드는데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테슬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련주가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요? 저는 센트럴 모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KEC도 있고 몇 개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독점으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공급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회사가 센트럴 모텍입니다. 물론 로봇에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공급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모르긴 하나 저 자체의 기대감으로만으로도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 복 관련주로도 센트럴 모텍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맞으면 대박이 나는 거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당일 들어오는 수급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수급에 맞춰서 맹점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올라가는 종목도 수도 없이 나왔고 오늘 말씀드리고 안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대한과학 같은 종목도 수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보세 관련주로는 저는 센트럴 모텍을 1차로 보고 있다. 물론 새로운 종목이 뉴스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뉴스에 나온 재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테슬라 하면 센트럴 모텍,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 하면 센트럴 모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테슬라 이슈로는 지금 9월 30일 날 개최되는 테슬라 인공지능 AI 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가 첫 시제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아까 그 제품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이미 시장에 기대감이 들어올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봇의 제품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박인 거죠. 저는 그런데 현재로서는 센트럴 모텍을 보는데 그 이유가 사실 차트에 있습니다. 제가 차트만 보는 차트쟁이가 아니라고 추차 말씀드립니다. 근데 차트에도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왜냐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이렇게 터졌고요. 장대 양봉이 7월 29일에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기간 조정이 한 2주 정도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하락만 할 것 같으면 아래꼬를 올리고 하락만 할 것 같으면 아래꼬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정리해 드리면 7월 29일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나간 흔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아니라 이젠 로봇이죠. 게다가 로봇으로 기대감을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저의 시나리오지 시장의 판단은 아직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급상 맥점이 나온다면 저의 시나리오가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란톡방에 그 맥점의 시간과 관련 자료를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고요. 지금 유튜브도 많이 계시는데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 멀었죠. 우리가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를 바라고 있는 이용준이니까 센트럴 모텍 관종에 넣으시고요.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지켜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트 특별 캐스팅 종목 센트럴 모텍이었습니다. 이전에 테슬라 관련주로서 가지고 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기간에 17%였나요? 네. 그런 경이로운 상승폭을 또 기록을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새로운 재료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센트럴 모텍입니다. 이전에도 저희 주유소 개인의 선택 시절에 센트럴 모텍 공개를 해주셔서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폭 가져다 주셨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역시 테슬라 관련이지만 이번엔 새로운 재료입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의 첫 시제품을 다음 달 공개한다고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종에 넣고 새로운 뉴스, 새로운 재료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굉장한 와이드카드 종목을 가져다 주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는 뭐 사실은 한다면 실제로 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도 그 흐름 타고 한 번 더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발굴을 해주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주말이죠. 네, 공개해 주실, 진행을 해 주실 네. 강연회에서도 뭐 이런 종목 고르는 팁 나올 그렇죠. 거죠. 제가 두 번째 강연회인데 첫 번째 강연회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뻤고 첫 강연회 치고 너무 사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그거에 대한 받음에 대한 또 보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강연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이제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국도 돌아다닐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께 무료로 그냥 다 오픈할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매일 종목을 맞추는 종가 베팅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건식까지 여러분께 다 무료로 오픈할 테니까 강연에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3월 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를 믿으시고 저도 여러분께 믿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항상 제 능력이 뭐 넘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연에 많이 오시고 센트럴 모텍 내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종목 선정을 정말 세심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제가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이용준 디렉터님 만나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나 주말에 뭐 다른 거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강연에 찾으셔서 어떻게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가게에도 도움이 될까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강연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하셔서 노란톡방에서 강연회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센트럴 모텍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세하게
다양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